네.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그 핵심적인 개선 과제, 이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그 핵심적인 개선 과제, 이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그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 지금 현재로 보면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술을 말씀드리는 거죠. 미대에 대한. 지금 현재 미대의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실기 시험을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주 제도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실기 제도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영국이나 또는 미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선진국들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관대하다고 하면 관대할까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타이트한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 특히 미술을 전공하셨거나 하는 분들은 이거 이미 다 아시고 계신 부분이고 그게 정말 폐단이다라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아니야 미술 아무리 미술이 창의적이고 뭐 하다 하더라도 기초가 중요하다. 이 기초가 단단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기초에 대해서 중시합니다. 근데 그 기초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미 몇십 년 전에 벌어져야 할 그런 기초가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비 연필 가지고 소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몇 가지 색깔을 쫙 말려놓고 그거 가지고 수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채화 기법이 아직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실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술 입시 제도가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홍대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혁신적으로 미술 입시 제도에 그 개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꿨다는 것이 자체가 뭐냐면 물론 실기를 시험 보는 과도 있지만 회화과라든지 디자인과라든지 또 비실기를 보고 그냥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가능성을 보고 뽑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비실기 전형이죠. 근데 이제 이 비실기 전형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가능성, 창의적인 가능성, 심미적인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도제식의 이 소묘 그리는 걸로 미술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이후에 30년을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게 정말 그게 맞다. 저는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왜 동그라미는 똑같아야 될까요? 사람마다 또는 문화마다 환경마다 그 동그라미는 조금씩 다르게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을 해줘야죠. 특히나 이 현대 사회에서 현대 미술을 하는 사람들. 지금 미술의 개념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과거 낭만주의 시대의 어떤 그런 그림과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소묘로 사비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나요? 지금 아이패드나 뭐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툴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데이빗 호크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이패드로 작품들을 냅니다. 그게 수천만 원, 수억 원에 팔려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고 있죠? 지금 미술계에서 보면 회화가가 단순히 유화물감을 가지고 그 캔버스에 그림 그리는 게 이제는 회화가가 아니라는 거죠. 컴퓨터 그래픽도 알아야 되고요. 사진 촬영을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프로그래밍도 좀 배워야 되고요. 또는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콜라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어떤 미디어로 자기 작품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라고 그걸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이미 그 기준이 너무 옛날 것이다. 거기에 연연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가리키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이들한테 그걸 가리키고 찌그러진 주전자 그리게 하고 이건 잘못되어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기존의 입시 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요즘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그 출제되는 문제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도대체 이걸 물어가지고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걸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적이 불분명해요. 이걸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이 아이가 미대에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걸 보고 이거? 거기 대부분 보면요. 유명 대학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학이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걸 줘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시각화 시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추상적인 것도 보면 3일을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주 달달 볶더라고요. 뭘 위해서? 왜 아이들한테 모든 걸 그때 다 뽑아요? 사실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가지면 다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야죠, 대학에서. 그래서 개선시키고 그 입시 시험에서 3일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대학에서 수업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한테 요구를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주립대나 이런 대학들은 실기시험이나 포트폴리오를 아예 보지도 않아요. 본인이 미술을 하고 싶다면 일정 정도의 성적만 되면 지금 아마 홍대가 그런 것 같이 이제 비실기 전형으로 가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 미대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한 번도 그리지 않고 성적만 좋은 애들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또다시 미술 학원을 대학에 가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걸 왜 미대에 가서 하죠? 학원까지 가서? 교수들이 이 학생들에게 이런 그림을 쉽게 잘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게 대학교 미대 교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들이다 이런 것들이 기법이 많아요. 강의 기법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많은 시간 동안을 그것을 작업을 해서 그런 엑서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드로잉 스킬을 개선시키면 되는 거죠. 미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시 평가 제도도 좀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입시 평가 제도를 보면 현재는 실기인데 실기를 보지 말고 첫째, 포트폴리오. 대부분의 전 세계의 많은 유명한 미술대학들, 훌륭한 미술대학들을 보면 다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좀 바꿔야 된다. 자,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면은 포트폴리오 또 이거 해주는 학원들이 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신뢰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뿌리 뽑으려고 해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졸업 정원제. 과거에 우리가 졸업 정원제를 했었습니다. 아주 잠시. 근데 졸업 정원제를 정확하게 하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졸업 정원제와 같은 방식으로 뭔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과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 된다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것이 이 학생이 진정으로 자기가 그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죠. 간단한 거는 요즘 디지털 시대니까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때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10장, 20장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그림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장이라도 자기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학교들이 그 어떤 입시 평가를 하는 부분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이 이제 더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대학들, 특히 지방대학들이나 이런 대학들은 학생이 부족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가고 싶은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한 학교로만 몰려 있는데 어찌되었든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받아주세요. 이 학생이 정말 우리 학교에 와서는 우리 학교에 폐가 될 만하다. 그러면 받으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죠. 이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서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들어갈 때는 좀 쉬워요. 근데 졸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다 제도가 다르지만 특히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 정원 문제가 굉장히 가까워요. 졸업하는데 5년, 6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졸업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수업을 못 따라가면. 자, 그런 부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졸업 정원제에 비슷하게 아까 평가하는 어떤 방법도 바꾸고 실기를 굳이 보지 않는다면 그럼 뭘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에서 다양성에 대한 거 또는 구체성에 대한 거, 그 학생이 관심 있는 거,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좀 관심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아, 이 학생은 정말 다방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작품을 개성 있게 독창성 있게 풀어나가는구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그래서 각기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하고 평가는 교수들이 하되 이것을 어떤 학교가 갖고 있는 교수진의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제가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모 지방 대학에서 제품 디자인과였는데요. 시험이었는데요. 드론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에게 편리하고 편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것을 디자인해보라고 그랬어요. 네, 주제를 줬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주제를 갖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불공정하다는 거죠. 불평등하고. 왜냐고요?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론을 보라고 했는데 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그 드론을 가지고 이제 뭐 했겠죠. 또 드론이 뭔지도 모르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드론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제품 디자인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사진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뭐 그게 뭔지를 알고 디자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드론을 사진을 보고 그걸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그린다는 것은 그건 말이 되나요? 새로운 어떤 용도로 필요한 그런 드론은 지금 기존에 있는 드론과는 또 다른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보고 따라서 그린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잘못 주면 굉장히 혼선만 빚게 되고요. 진짜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찾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이 정말 제품 디자인을 하는데 적당한 학생인가, 그런 것들을 알려면 그 학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학생이 주도적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아, 이 학생은 아니다, 이 학생은 맞다,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에 대한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미술 전공 예정자들의 경우에 수업 시간의 어떤 증가가 필요해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는 거의 뭐 한 1년 정도 미술 배우고는 한 2년간은 미술을 아예 배우질 않는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단절이 생겨요. 학원 가가지고, 미술 입시학원 가가지고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일주일 내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치나요? 몇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미술 교사를 좀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뭐 디테일한 스킬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간들을 할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미술을 전공하겠다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그럼 그 학생들은 별도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너 미술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으로 갈 거냐? 다른 과목을 할 거냐? 했을 때, 나 미술로 공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결정 내릴 수 있는 기간을 최소 한 1년 정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기간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이 학생들에게 일반 과목을 다 배우지만 그래도 어느 일부분은 미술을 좀 더 할애해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즉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게. 그랬을 때 과연 일시미술학원 가는 그런 빈도수가 충분히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육 인력이, 미술 교육 인력이, 전문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두 당 후보들이 다 좋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뭐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미대나 이쪽 나온 분들 보면은 직업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꼭 화가가 돼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미술 교육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디자인 교육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인력들을 채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도 갈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교사가, 인턴 교사가 어떤 수행을 하는 수행 능력을 보고 채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간다든지, 또는 최소 1년간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직업을 갖기 위한 버퍼링의 관계로 사회 경험을 하고 아이들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이 교육자로서의, 인턴으로서의 기간을 한 1년 정도를 주고, 그 다음 또 새로운 젊은이들을 또 채용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교사 또는 주임교사 같은 경우에 좀 더 교육의 질에 포커스를 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의 많은 정교사님들은 프리미어라든지,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또는 3D 렌더링 툴 같은 걸 할 줄 몰라요. 마야 같은 것도 모르고. 디지털 미술에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포토샵이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재들을 좀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좋고 국가에 좋죠. 또 좋은 교육을 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최첨단의 어떤 그런 테크닉들이나 도구들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교육을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환경이 훨씬 더, 제도나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21세기 시대에 맞는 커리큘럼, 미술 커리큘럼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서 미래에 이 미술 분야, 창의적인 분야의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각자 자기 대학이 모든 과가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양성할 수 있는 이 창의적인 미술 분야, 또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 또는 3D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인재들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프로그램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 과는 저쪽 대학밖에 없네? 거기를 가게 돼 있어요. 학생들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원쌤의 창의적인 분야에서의, 특히 미술 분야에서의 교육정책, 그 공약, 바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꼭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아닐까. 대선 후보님들, 제 방송 좀 보시고 좀 배우세요. 자, 오늘 대원쌤의 미술적 참견 시점, 좀 엉뚱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꼭 설정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